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우사라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에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의 아주 흥미롭고 진지한 얘기 잘 듣고, 저도 앞으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 교육사의 현장 필요 역량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지금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부평구 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예술교육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인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흔히들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을 문화예술 교육사로 대변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사회적 합의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인 문화예술 교육사가 어떻게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며 얼마나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2005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2006년부터 어쩌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제대로 시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지원법이 개정 공표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 문화예술교육사에 관련된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예술 영역을 넘어서 교육 영역과 사회 영역으로 확장된 문화예술 교육 사회적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통합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통을 통한 지향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따라 이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를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 분들께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어떻게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과 함께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은 문화예술 교육사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과는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 전문가로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이 문화예술 교육사로 대변되는 과정들에 있어 문화예술 교육사의 필요 역량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문 역량과 직무 역량, 현장 역량,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앞서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전문 역량과 직무 역량은 지금 파스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장 역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사의 역할들과 그 역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이 7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역량에서 필요한 필수 역량은 어떤 것들일까? 첫 번째, 급변하는 사회 변화 양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노년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처해 있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후 우울감이나 정신건강 약화로 인한 삶의 만족도들이 하락되어 가는 상황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 우려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들은 이러한 현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변화하는 예술 세계 안에서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와 실천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예술교육 범주 안에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획과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의 가치가 확립되어져야 된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철학을 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이론과 사례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맨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 현장인데요. 이 현장을 지역으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속한 지역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예술 교육사의 현장 역량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속한 기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문화예술 교육사들은 현장에서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역할과 직무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행정 능력들이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평구 문화재단은 기초 자체 단체고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생긴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이고요. 좀 흥미롭게도 아니면 고무적이게도 예술교육팀이라는 예술교육 사업이 전담이 되어져 있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은 문화예술교육사도 저희 현장에 파견되어져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특히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 중 부평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인 예술교육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리서치를 기반을 하고 그 리서치를 토대로 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성토를 통해서 재단 내부, 그다음에 지역 관계자, 그다음에 예술가, 단체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고심 끝에 탄생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형태는 공모사업 형태입니다. 일단 작년에 시작한 부평 예술교육랩 사업을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현장에 녹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그다음에 이거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목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그 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진 배경, 예술교육랩의 추진 배경은 저희는 부평에 속한 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 재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에게 항상 포커싱을 많이 맞춥니다. 부평 구민이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예술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서 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지역의 수많은 요구와 재단 내부에서의 논의들을 통해서 이 예술교육랩이라는 사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인천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 등이 스스로 연구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협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연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질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예술교육랩이라는 공모 포스터입니다. 사업명은 2023 부평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교육랩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고요.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총 한 11개월 정도의 사업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업 대상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그룹으로 지금 대상을 구체화하였고요. 거기엔 지역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사 등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자라고 좀 러프하게 만들어놨는데 보통 공모에 응해주신 분들은 문화예술교육사 분들이나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분들이십니다. 지원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총 지원금 2천만 원 내에서 올해는 5개의 팀을 선정을 하였고요. 그 400만 원, 500만 원 좀 차등을 둔 사업비를 통해서 이 단체들이 얼마나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포트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보시면 부평의 지역적 특성인 문화, 환경, 공간, 삶 등을 반영한 창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을 기획하고 연구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에 추진 방향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추진 체계를 보시면 총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기간이 2월부터 시작이 되고 끝 마무리 정상까지 12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올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2월에 이제 공모를 접수를 했고요. 3월에 이제 1차, 2차 심사를 통해서 총 5개의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3월에 그 5개의 단체들을 모아 워크숍을 운영을 했고요. 그 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교부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들이 원한 대로 계획서대로 예산안 대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했을 때 그것들이 그대로 파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 담당자들과 지역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수정하는, 보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훌륭한 개발,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중요한데 예산을 수반을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 또한 우리 문화예술교육사나 예술교육랩을 참여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비를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부된 사업비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지금 9월이죠. 네, 8월부터 저희는 이제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뭐 4주차, 8주차 이런 식으로 기간들을 정해서 대상들을 정하고 기간들을 정해서 지금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단체를 선정해 내년에 또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023년 예술교육랩의 프로그램 포스터입니다. 크게 핑크색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예술교육랩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자, 저희는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서포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효율성, 모든 것들을 따져서 최대한 이 예술 단체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5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속 작은 공원이라는 딴지클럽이라는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두 번째 춤으로 놀자 스프레시
예술놀이 교실이라는 박현인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이라는 세라믹 스튜디오 기일이라는 단체가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록고래라는 팀이 상상공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평은 굴포천이라는 그 천이 있어요. 그 천에 맹꽁이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좋은 음악 소리랑이라는 이 팀은 맹꽁이 퀘스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구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독려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나의 작은 파라다이스 똑똑똑 내 안의 예술가를 키워라 라는 포스터를 보시면 이 단체가 2022년 예술교육랩에 최종 선정된 단체입니다.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이 단체들을 세 단체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 단체들이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의 맞춤형인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프로그램인지를 논의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서 예술가, 예술 단체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나의 작은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똑똑똑 내 안의 예술가를 키워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2022년에 예술교육랩이 처음 사업이 운영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올해 사업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작년에 많은 단체들이 더욱더 애를 써주셨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포스터는 예술교육랩의 포스터, 공모 포스터이고 오른쪽에는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지역의 단체들이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일단 우리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필요 역량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술교육랩 작년에 선정되었던 단체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올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 PT 자료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작년 11월 중에 예술교육랩 2022에 선정된 단체들의 성과 공유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 자료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랩 2022의 희올 단체가 발표한 성과 발표 자료를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똑똑똑 내 안의 예술가를 키워라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평 지역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부평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쉼터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들을 착안해서 이 희올이라는 단체는 하늘목장이라는 여성 청소년 단기 쉼터와 협력해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미술이 의사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해서 부평 지역의 문화 자원 중 사람에게 집중했던 현실에 대응하는 실제적 예술로서 방법론을 통해 개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거쳤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떠한 논의점을 착안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예술교육랩에 있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가장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랩을 통해서 그 하늘목장 쉼터의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과 바램을 이런 작품으로 탄생한 결과물들이 앞 선생님들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일단 예술교육 랩이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장 특성화되어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도출할 수 있는 결과들까지의 모든 필요 역량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구현해내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그 지역과 같이 협업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하늘 아래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주요하고 가장 무의가 될 수 있는 현장 필요 역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